오늘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6%로 급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5%를 찍고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척에게서도 이거 어떻게 하지? 주식장이 왜 이래? 하면서 당황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어라? 공포감 드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모든 종목이 파랑색이 찍힌 걸 보고 이야 시원하다 라는 생각을 오늘 오전에 진심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코스피 8000 오늘 잠깐 찍었다고 하죠. 이 8000까지 찍으면서 기분 좋고 기쁜 것도 있었지만 아 이거 맞나? 이렇게 빨리 오르는 게 말이 돼?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당혹스러움과 공포도 살짝 있었잖아요. 투자 못 하신 분들은 아 포모와 나만 못 샀나? 머리가 뜨거워지고 뭔가 다들 좋으면서도 아 이게 맞나? 공포감도 있었는데 오늘 좀 시원하게 빠져주면서 저는 이게 유기농 조정이었다. 건강한 조정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뭐 악재가 있었나요? 잔잔하게 전혀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거 잘 모르니까 그냥 너무 올라서 차익 실현한 거다. 반도체에 너무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비중 관리 차원에서 판 거 아니겠느냐? 혹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었다. 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은요. 지난 밤에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무시하고 그냥 상승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나스닥이나 S&P 500은 신고가 행진을 뚫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시장과 별개로 반도체 주식들의 본질 전혀 훼손될 만한 악재가 터진 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이 뭐 폭격당했나요? 아니면 뭐 미국이 규제를 한다던가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폭락했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죠. 실적은 여전히 좋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반도체 가격 더 올라가지 않을까, 높은 가격이 유지되지 않을까 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증권사의 목표가들이 상향되는 추세였습니다. 실제로 5월 15일 날 KB증권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를 300만 원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실적 상향이 지속되고 있다. 2분기 반도체 가격이 기존 전망을 상회할 것이다. 기존 전망치까지 주가가 올랐는데 그 기존 전망이 상회할 것이라고 여겨지니까 주가도 더 오르는 거죠. 현재 가격 상승은 서버 D램과 기업용 SSD가 견인하고 있었는데 AI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전체 메모리 출하의 70%를 흡수하고 있다. 이 부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큰 그림 흐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1분기에 빅테크 토큰 사용량 증가세를 감안하고 나면은 향후 6개월 내에 3배, 1년 기준으로 7배 토큰 사용량이 급증할 것 같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70조 원이 전망된다. 당분간 실적 전망치의 상향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를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실적이 더 빠르게 오르니까 주가가 이걸 못 따라가고 있다. 계속해서 저평가 상태다. 미래에셋증권연구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엔비디아, 테슬라에 공급하는 반도체 수주가 있을 것이다.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연평균 성장률을 18%에서 35%로 2배 상향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격 하락은 실적에 어긋나지 않는 본질의 문제가 없는 기술적 조정.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거래에서 발생한 심리적 조정이다. 기술적 조정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조정폭이 5%라고 가파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SK하이닉스 거의 저점 대비 1000% 올랐는데 1000% 대비 5%는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양심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기회에 조금만 더 이 가격이 횡보하면서 조금 더 쉬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심에서 하는 말이고요. 오늘 제가 5월 15일이죠. 오전에 친구가 주식 추매를 했다고 하니까 굿 오늘 개미털기
잡초 뽑기다. 유기농 조종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부터 왜 제가 조금 더 쉬어가면 좋겠는지 우리 구독자님들 저처럼 시원하게 생각하셔도 좋은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쉬는 게 좋나요? 저는 주식의 상승은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최근과 같은 급등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에서 급등이라는 것은 좀 도박스러운 문화, 테마주가 있었죠. 테마주가 뭐죠? 실적과 무관하게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뭐 정치인 테마주 하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네 하면서 정치 관련 테마주로 오르고, 마스크가 많이 팔릴 것 같으면 마스크 테마주, 태풍 노루가 온다고 해서 노루 페인트를 사고,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주식들은 대부분 실적과 무관하게 테마 타고 단타 투기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런 테마성, 투기성 급등은 아니고 실적 자체가 내실 있게 급등을 해버렸죠. 아주 좋은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급등은 큰 문제 없이 정상적인 상황이었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좋지 않았던 게, 첫 번째로 이게 너무 빨리 오르니까 이게 어찌된 영문이지? 분석할 겨를도 없이 상승해 버리니까 마음 편하게 좀 공부 좀 하고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빨리 오르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막 조급함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빨리 올라 버리면은, 저도 이 현상이 있었는데 전쟁 기간에 제가 많이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만큼 넣었지만 그래도 계속 실적이 좋으니까 계속 넣고 싶은데 투자 현금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올라. 좀 기다려 주지. 계속 올라버리네. 이런 투자 현금 부족에서 나오는 답답함. 그리고 이렇게 빨리 올라버리니까 주식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포모가 너무 심하죠. 너무 빨리 오르니까 빨리 나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냅다 막 질러버리고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머리가 뜨거워지고, 이런 투기성이 짙어지는 문제도 있고요.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심리, 전 이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번 돈은 빨리 잃어버리게 된다. 지금 당장 쉽게 버니까 쉽게 돈을 써도 앞으로도 쉽게 또 돈을 벌 수 있겠지, 요런 오만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럴 거면 노동 왜 하지? 좀 세상이 만만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아주 오묘하게, 아이러니하게 딱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제가 성공적인 투자 중 하나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2020년도 말에 여름쯤에 사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10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10배가 오르다 보니까 엔비디아 열풍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 들고 있지 않은 분들이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엔비디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오히려 가치 투자자로서 이거 괜찮나? 경계감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받쳐주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전혀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다가 작년부터 거의 8개월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이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옆으로만 기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나라 주식은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어땠냐? 이 엔비디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심술이 나면서, 이럴 거면은 나도 그냥 우리나라 국장 했지, 코스피 했지, 엔비디아 왜 이렇게 안 올라? 하면서 엔비디아 횡보 기간이 8개월이다. 솔직히 저도 제일 많이 산 종목인데 금액이 TSMC 밀린 지 한참 전이고 팔아야 할까? 불안 요소가 있다. 횡비디아, 엔비디아 또 내리네요. 이런 것이 최근까지도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제가 2026년 2월 26일에 이 영상에서 이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주가와 실적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횡보를 하면서 실적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옆으로만 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주인과 강아지 산책에 비유하자면은, 주인은 앞질러 가는데 강아지가 뒤따라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인이 계속 앞으로 간다면은 강아지는 앞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여기 붙을 것이다. 예전에도 실적과 주가가 괴리율이 생기면은 확 붙었죠. 이때 당시에도 괴리가 생기면은 실적 따라서 확 붙지 않을까. 요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때 올리고 나서 지금 한 두세 달 정도 지나고 나서요. 마지막으로 한번 푹 꺼졌다가 귀신같이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최고가를 찍고 최근에 기사 보니까 전 세계 최초로 6조 달러 시가총액을 앞두고 있다. 전 세계 1위 자리를 더 굳건하게 지켜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오늘처럼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경우 이거를 소위 개미털기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본질을 보지 않고 사팔사팔하는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단기 투자자는 아 이거 왜 안 올라 오랫동안 들고 있는데 이러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본질을 보는 장기 투자자는 횡보를 해도 전혀 안 팔죠. 전혀 안 팔고 오히려 매수 찬스다 하면서 차곡차곡 샀으면은 최근에 급등 나왔을 때 당연히 수익 먹었겠죠. 쉽게 말하자면은 버스가 여러분을 기다리느라 출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탑승이 있었죠. 그런데 단타꾼들은 아 재미없어 하면서 그냥 내려버리죠. 어떻죠? 다 내리고 나니까 그래 이 불신자들 본질을 못 보는 자들 다 내렸지? 버스 가벼워졌으니까 제대로 투자하는 사람만 들고 가자. 투더문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들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곳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좋고 회사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이유 있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너무 올바르고요. 실적이 안 좋고 회사에 문제가 있는데 주가가 떨어져도 장기 투자한다. 이거는 안 되죠. 그런데 실적이 좋고 회사에 문제가 없을 때 장기 투자하면은 워렌 버핏 말대로 인내심 있는 올바른 가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가 되어서 워렌 버핏처럼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과 같은 실적 부담 없는 하락 이런 것들은 마음 편한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시험과도 같다. 진짜 제대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오늘과 같은 하락장에서 판별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급락장을 쉬는 시간 그리고 투자금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급등해서 올랐는데 오히려 좋다. 한숨 돌린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시원하게 쫙 그냥 한번 세게 빼버리고 주식을 투기하듯 투기는 근절해야죠.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 한번 싹 정리하고 저도 이제 조금씩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현금 흐름이 나올 때 그거 가지고 또 추가 매수도 하고 좀 재정비도 하고 다시 또 저까지 태워서 더 많이 태워서 저는 좀 점진적으로 올랐으면 좋겠다. 전쟁 이후로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전쟁 때만 투자를 많이 하다가 너무 급등하니까 좀 망설여지고 잘 못 사고 있었거든요. 이 5% 빠진 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아쉬워요. 더 시원하게 한번 빠져줘야지 한번 또 마련한 현금도 투입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면은 사실 일희는 좀 해도 되죠. 우리 기분 좋으려고 사는 건데 주가 오르면은 기분도 좋지만 또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너무 일비하지 마시고 당연히 해가 쨍쨍 비칠 때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너무 햇볕만 쬐면 어떻죠? 가뭄 들어요. 폭염이에요. 가뭄의 단비처럼 종종 이렇게 유기농 조정으로 싸게 살 기회도 주고 본질을 아는 사람만 엔비디아처럼 가져갈 수 있도록 좋은 조정이었다. 건강한 조정이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간단한 팟캐스트 겸 실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장이 핫해지면서 여러분들 반응도 좋고 해가지고
이런 시적절한 영상들 나누면서 함께 우리 한 배를 탔잖아요. 함께 영차 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는 많은 동의하는 댓글들 그리고 또 참신한 의견들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이런 영상들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예고를 해드리면은 원래 반도체 ETF 다뤄드리고 그 국민성장펀드 그거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22일까지다 보니까 국민성장펀드를 더 일찍 다뤄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뤄드리고 반도체 ETF도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그저께였죠? 그저께 댓글 보니까 나스닥 지수 편입하는 거 규칙이 바뀌었다고 그것 좀 다뤄주시라고 요청 많으셨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또 시급한 게 뭐냐면은 5월 31일까지 리아 계좌 그 국장으로 복귀하면은 미국 주식 양도세 깎아주는 거 그게 5월 31일까지 매도를 해야지 100% 세금을 감면해 주거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뤄드리고 나스닥도 다뤄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컨텐츠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유기농 조정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공유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저와 함께 마음 편하게 든든하게 풍요롭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